네, 안녕하세요. 토지빙장입니다. 셀프 투자 언어, 토지 투자 언어를 계속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서 농진구라든지 농보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6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면, 농진구죠. 이 농보구가 아닙니다. 농진구에 김치 가공 공장 설치가 가능한지, 이런 게 궁금하죠. 이런 게 우리 자꾸 쌓여야 됩니다. 근데 다음의 요건은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 시설은 농진구에 설치 가능하다. 이건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모두 갖춰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뭐냐면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여러 건 보면 되는데 국내에 생산된 농수산 국산품이죠. 그러니까 국산 신토부리를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 절단 등 뭐 이렇게 처리를 하여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 이거 그러니까 뭐 중국산이라든지 그런 거면 안 된다는 거, 우리 것만 주된 원료로 해서. 그러니까 주된이라는 말도 애매하죠. 주된이 뭐예요?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100%는 아니고. 그 농진구 안에 부지 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 평방미터, 미국 건조 선별 보관 및 가공시설, 미국 종합처리장, 이 쌀이죠. 쌀. 미국 종합처리장은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판매시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 면적의 20% 미만의 시설이 한정한다. 이겁니다. 이것만 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된 시설로 해야 된다는 거 읽겠습니다. 그래서 신토부리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요건에 맞으면 뭐가 되시는 겁니까? 김치 공장이 되는 겁니다. 김치 가공 공장은 농림구에서. 알겠죠? 그 다음 20%까지는 뭐합니까? 판매시설 면적도 할 수도 있네요. 알겠죠? 그걸 우리가 요 내용 세부적으로는 알기 어렵지만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는 감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주된 원료를 한다는 거. 알겠죠? 이게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를 하여 김치를 생산하는 공장은 농진구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치의 경우 주된 원료는 국내산 배추, 양념은 또 되네요. 근데 완전 100%된 건 아닙니다. 그것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추는 일단 국내산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근데 변경. 이제 이거에서 6번 이제 변경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겁니다. 농업진흥구역에, 농진구역에 식품 제조시설 되냐. 아까 김치 가공공장이었잖아요. 이제 식품 이제 제조시설 되냐. 이겁니다.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거는 된다. 그래서 있죠. 이거 좀 더 업그레이드가 이제 좀 넓혀진 거죠. 그렇죠? 농진구에서는 경지 정리든 농업 생산 기반 정부된 우량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식량 작업을 제고에 이제 뭐 이렇게 식량 작업률 제고에 핵심 기반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농지법은 농진구에서는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허용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설치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죠. 농진구에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시설 종류, 사용된 주된 원료, 이게 이제 포인트죠. 주된 원료. 그 다음에 면적, 이런 것에 대해서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설 종류는 이제 법에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대량물 생산물, 요게 이제 국내에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농림수산식품장관이 고시한 농수산 가공품,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전부 다는 아니라고. 그렇죠? 이걸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 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수산인 것. 요게 이제 포인트죠. 면적은 농진구 안에 부지 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 미국은 쌀은 아까 3만이었죠? 미만 시설 판매 시설 있겠죠? 똑같네요. 이렇게. 예를 들자면, 국내에 생산된 배추 등을 주된 원료로 하여 김치를 생산하는 공장은 농진구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변경되어 있는데, 좀 포괄적으로 좀 변경됐습니다. 양념은 무방하다. 이렇게 됐죠?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김치 가공 공장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8번에 보니까 또 추가네요. 이게 뭐라고 추가됐냐면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새로 생긴 겁니다. 2023년에. 예전에는 농지민원사립집에 이게 없었거든요. 2023년에 추가적으로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농진구 내에서 설치된 식품 제조를 위한 식품 제조, 농산물 가공, 처리시설이 준공된 지 5년이 지났어요. 수입사는 되냐?
이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는 중요하냐면 농진구입니다.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농보구는 먼저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 농진구는 되냐 그 얘기예요. 농업진흥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은 해당 지역에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동안은 개최한다. 풀리지 않거든 이건 영원히 간다. 그 얘기죠. 농업진흥구역은 경기 정리 등 농업 생산 기반이 정비되는 우량 농지가 규모화된 지역으로서 식량 작업률 제고의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이에 농지법은 농진구에서는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허용하되 농업 창고, 농업 관련시설, 농업인 생활 편의시설 이런 것들만 허용하고 있다. 앞서를 봤죠? 세부 면적, 자격 면적 다 나왔잖아요. 농진구에 설치되는 허용된 농업인 주택은 농업을 주업을 하는 세대만 되는 거죠. 그래서 200평방부터 660까지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근거가 농지 등에 있는 시군면 등의 그 집 부지의 총면적이 200평방 이하에 설치는 농업주택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한편, 좀 내려보면 한편, 농진구 상의 행위제한은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해당 구역 내 비농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에 계속해서 적용합니다. 따라서 농진구 내의 농지를 전용하여 국내산 농산물 주된 원료를 하는 식품 제조 시설이 준공한 지 5년을 경과가 됐더라도 해당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행위제한 지속 적용된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 내용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다음은 이제 9번을 보겠습니다. 농진구네, 요거는 역시 농진구네요. 그 얘기가 자꾸 왜 농진구가 왜 나올까요? 그만큼 가다갑다는 얘기죠. 농보구는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습니다. 알겠죠? 농진구 내에 축사의 부속설이 아닌 가적 분뇨시설을 설치할 수 있냐? 축사는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이것 되냐? 그거는 뭡니까? 가적 분뇨시설은 같이 연결되니까 허가받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축사가 연접하고 설치하는 축사의 부속설에 해당하는 가축 분뇨시설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또한 이렇게 설치가 받지 않고 가능한데 이거는 받은 후 설치됐네요. 뭐죠? 한번 또 볼까요? 이렇게 또한 축산업용 시설로서 이게 처리 시설은 농진구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 가능하니까 전용이 되는 거죠. 다만 축사의 부속설에 해당되지 않는 별도의 시설로서 가축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부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이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네요. 근데 만약에 축사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부속시설에 그때 분뇨시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축사의 부속시설이 아닌데를 만드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라. 이해가 되셨죠? 요걸 봤을 때는 뭐지? 하는데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10번에 보면은 골프장 부지에 일부에 농업진흥 농지가 포함되면 설치가 가능하냐? 농업진흥 지역은 국민식량에 이렇게 보존하기 기재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경제에 이용하지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농업 창고,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등 농업 관련 시설과 농업주택 등 농업 편의시설, 도로 철도 이런 거는 설치하고 있으나 골프장에서는 아니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만 입지여건상 농업진흥 지역에 불가피하게 편입하게 되는 경우는 이거 변경해야죠. 용도지역을 한 후 해제한 다음에 설치하면 되겠죠. 늘 이런 게 우리가 얘기한 특혜 시비가 이런 거 아니에요. 특혜 시비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농업진흥지역에 골프장이 됐냐. 이게 늘 논란이 됐던 것이 TV나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죽으라고도 안다는데 너희는 어떻게 됐냐.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용도적 변경에 힘을 쓴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우리가 하고 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11번을 보니까 농업진구입니다. 역시 농지 전용 신고로 콩나물 재배사 설치가 가능하냐. 이렇겠죠? 콩나물 재배사. 이거 될 것도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뭐라고 답변을 볼까요? 농지 전용 신고가 요건에 부합하는 농업법인의 경우 총 부지의 요만큼의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신고로 가능하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게 아니죠. 농진구에서 농업법인에 설치하는 콩나물 재배사는 부지 면적이 1,5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 허용됩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때 콩나물 재배사를 설치하려는 부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농전용 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허용되니까. 농업법인
아래와 같은 요건한 농업인은 신고를 통해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농지법에 따라서 뭐 이런 농업인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참고로 농업부가 앞뒤는 모두 합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진구 내에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 재배사의 총 면적은 모두 합쳐내서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 농업진흥안과 밖의 면적. 이 얘기 뭐예요? 이게 농업진흥구역이 이만큼 있고 농보구가 이만큼은 농보구예요. 이렇게. 그렇죠? 농보구. 그러니까 이쪽은 뭐 농진구. 일단 관리지역을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농업진흥구역 아니잖아 이거는. 밖에 이건 바뀌죠? 면적을 모두 합산해서 신청한다 이 얘기죠. 그죠?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어쨌든 콩나물 재배자는 1,500평방미터 미만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 눈에 익혀주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딘지 기억에 있으면 자꾸 익혀주면 아 이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대화를 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고요. 12번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농업진흥구역은 이건 농업진흥지역을 물어봤죠. 지역을. 그러면 농진구는 안 되고 농보구는 제한적으로 허가해주면 된다. 이 얘기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안 된다고 그러겠죠.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상 종교시설은 농진구에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다만 농보구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 이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으로서 해당 용도의 수위를 받아들인 학교가 그만큼의 건축물은 이 범위 내에서 건축물은 범위 내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면적은 우리가 몰라도 아 우리가 농진구하고 농보구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네. 그래서 바닷문제 학교가 종교시설은 설치가 제한되는데 설치가 되는데 이상인 것은 이상이잖아요. 이게 미만인 것은 가능하다. 그 얘기죠. 이게 실무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은 늘 궁금한 것이 어느 가면은 분명히 이게 전부 논이에요. 논밭입니다. 근데 교회에 있는 거 보셨나요? 많지 않나요? 아, 이렇게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면은 이게 뭐가 될까요? 농보구예요. 근데 어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여기서 훼손도 됐죠. 그러면 농보구를 그대로 둘까요? 바뀔 확률이 있지 않을까요? 관리적으로? 그거죠. 그런 게 우리가 실전에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또 관리지역의 농지에 공공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아 공공이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되겠다 했겠죠. 1000제곱미터까지는 청파문터 보호구역 및 관리지역은 설치 가능. 그러면 보호구역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진흥지역과 보호구역을 설치하시는 토지의 행위는 규정하고 있으면서 일정 근린시설에 해당하는 바닥면 학교가 1,000제곱 미만인 공공시설 기관 통솔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만 농보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농진구하고 농보구하고 구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헷갈립니다. 요거는 되는데 앞에는 똑같잖아요, 말이 단어가. 근데 뭐예요? 이게 구역이잖아요. 농업진흥구역은 뭐하고 뭐하고 있다고요?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단어 하나 차이로 그냥 무심코 넘어가면 하나 차이로 해석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다음 농업보호구역 다르죠. 그래서 가능하다. 또한 생산 보존관리지역의 농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공공청사는 일정 근린시설에 해당하는 바닷물장개가 1,000제곱 미만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허가가 가능하며 계획관리지역 농지에서는 이렇게 규모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계획관리 좋은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 규모가 상관이 없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계획관리지역하고 개발진흥지구, 그렇죠? 개발진흥지구 또 뭐가 있을까요? 도시지역, 그 자연녹지지역도 도시지역이죠. 이런 거는 뭡니까? 되면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가요? 자주 보시다 보면은 이게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 자꾸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을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의 묘지 이게 되냐? 이건 이번에 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가 일정 규모 이상 집단화된 기업과 뭐 용수원 확보, 수질보호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건데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집단화 농구량 농지 보존, 농환경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묘지와 이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하려면 어떻게 된다? 힘써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 지역 변경, 용도 지역 변경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여건 변화가 나왔잖아요. 여건 변화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개인의 힘은 안 되지만 뭐 한다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용도 지역을 변경, 상향이죠. 변경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안 됩니다.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뭐 앞에서 내부 뭐 불법적으로 하지 않았냐, 뭐 특혜가 아니냐 이런 게 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게 왜 됐지 하는데 가만히 또 떼어보면은 좀 바뀌었습니다. 물론 농업진흥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한번 바뀐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5번 보겠습니다. 농업보호구역의 양어장을 낚시터를 용도 변경이 가능하냐.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을 용수원 확보, 물의 확보에서 수질 보전에서 지정되어 있어 낚시터에서는 원래 안 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에 설치된 양어장을 낚시터 용도 변경하는 것은 농업보호구역 토지이용의 행위제한에 해당되어 설치가 불가능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낚시터를 사용하는 것은 5년 이하에 뭐 한다. 이거죠. 그 낚시터는 안 됩니다. 양어장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좋겠고요. 그 다음 16번에 보니까 2006년 1월 22일 이전에 농업보호구역에서 소매점을 냈어요. 허가 받았어. 이때 주유소는 되냐? 이 이전에 농업보호구역 소매점 허가 받았는데 이게 주유소를 받을 수 있는 허가 받고 이게입니다. 농지법 부칙에 따라서 농지법 개정 법률 시행일은 2006년 1월 20일 당시 이게 부칙에 있는 거죠. 부칙. 이거 뭐예요? 부칙. 법을 보면 맨 밑에 부칙이라고 있습니다. 부칙. 당시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설치가 제한되는 공작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자와 그와 이제 승인을 신청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종전의 규정하는 건 뭐예요? 이 이전에 지정된 것은 그 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조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설치자에 대해서도 시설 설치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인가 허가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는 종전에 허용된 시설 변경 증축이 가능하므로 이전에 농업보호구역 설치가 허용되었던 주유소로의 변경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가다 보면은 이런 게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왜 주유소가 왜 되지? 그때는 뭡니까? 이전에 이게 됐었구나. 그런 게 이제 늘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이 법에 따라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을 많이 공부한 이유가 이렇게 언제입니까? 이 부칙이라든지 예외조항들이 있어서 그 예외조항을 잘 적용하는 것도 뭐라고 합니까? 이게 찐 것이라고 하죠. 그것도 예외조항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이거 찐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전에 우리가 포인트를 그런 게 잡아야 돼요. 이전에 여기 설치되었어요. 근데 이 이후에 설치되면 주유소 변경이 안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이전에 소매점 설치했어요. 그럼 뭐가 하면 돼? 그러면은 주유소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종전에 따라서 뭐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잘 보면은 인가, 허가,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 허가, 승인 등을 신청한 자에게는 종전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 승계인은 뭐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승계인이 뭐예요? 이걸 산 사람, 매수인.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한번 볼까요? 부칙에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자꾸 언어에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농지법 개정 법률 시행일인, 이거 나오죠? 시행일인, 요거 당시 제한되는 건축물. 그래서 그 안에서 설치하나요? 받거나 신고한 자와 그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 매수인은 없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바꾸서 소유권 이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길어지네요. 또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